그러면 이걸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신다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곳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움직이겠냐? 그 내용이 또 뒤에 나옵니다. 재건축 첫 단추,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구조 안전성 대신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인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안전진단 기준이 낮아진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중층 아파트들 재건축이 이제 바람이 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제일 먼저 지구 지정을 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지정을 하려면 연식이 30년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연식은 가만히 두면 나이가 드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통과가 되는데 안전진단 기준은 정부에서 특히 국토부에서 조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노후하냐 불량하냐 이 두 가지를 따지는데 노후하냐 안 하냐는 30년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거죠. 그리고 불량하냐 이거는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냐 안 하냐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이 넘으면 불량한지 아닌지 안전진단을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는데 그 항목들이 크게 4가지가 있고 4가지마다 배점들이 있는데 지금은 현행은 구조 안전성이 50%. 그래서 구조 안전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구조 안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튼튼하냐 안 하냐 그런 거죠. 콘크리트로 보통 짓는데 콘크리트는 100년 동안 점점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안전성을 50%로 가게 되면은 안전진단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 올리고 나서부터 안전진단 통과되는 단지들이 급감합니다. 결국 뭐냐면 중층 아파트들 30년이 넘은 중층 아파트들이 있는 곳은 대부분 보면은 살만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신규 공급이 안 되고 집값이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고치기 위해서 구조 안전성을 30%로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이게 50%에서 30%로 낮추는 거죠. 그러면 30%로 낮추게 되면 구조 안전성보다는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이 두 가지가 60%니까 그러면 설비 노후도라 그러면 배관 맨날 물 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라 그러면 층간 소음이 심하냐 주차장이 좁냐 안 좁냐 그 다음에 플러스 때 소방차가 진입이 용이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튼튼한지 안 한지보다는 오래되고 불편하냐 살기가 이런 부분을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통과가 잘 됩니다. 그래서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 활기차게 진행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안전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전진단은 총 3번 하게 돼 있어요. 3번. 예비 안전진단, 그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1차, 정밀 안전진단 2차를 하게 되는데 예비 안전진단은 대부분 그냥 통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정밀 안전진단 1차와 2차인데 정밀 안전진단 1차를 해서 여기 보시면 30점 미만이면 재건축을 하고요. 30점부터 55점이면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해서 정밀 안전진단 2차 적정성 검토라고 하는데 2차를 통과해야 지구 지정이 되는 건데요. 그 통과하는 기준이 너무 빡셌다는 거죠. 그래서 통과가 쉽지 않았고 지난 정권 때 구조안전성 기준을 올리면서 통과가 급감했다. 근데 그 조건부 재건축 기준을 45점에서 55점으로 바꿈으로 해서 정밀 안전진단 1차에서 끝나는 비중이 높아지고 2차, 그러니까 조건부 재건축일 때만 2차를 하는 거거든요. 2차를 하는 데가 적어졌고 2차를 하는 것도 정밀 안전진단 1차를 했는데 조건부 재건축이 나와. 근데 지자체장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만 정밀 안전진단 2차를 신청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대한 하자라는 게 그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거니까 지자체장의 권한이 세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자체장이 주민들이 빨리빨리 재건축하고 싶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면서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죠? 안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면 지자체장은 주민들이 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차 정밀 안전진단을 대부분 안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비 안전진단은 거의 통과가 되고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통과가 되고 조건부로 된 것도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서 통과를 시킬 거다. 그래서 노후 불량 주택이 늘어나면서 재건축 지구 지정이 착착착 진행될 건데 요게 30년 넘었으면서 중층 아파트 있는 곳이 그나마 30년 전부터 중층 아파트가 있었으면 살만한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곳들이 수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죠? 목동, 상계동, 일기 신도시 이런 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의 오래된 중층 아파트들이 수혜단지가 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꼭 이 시기에 사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9억 특례보금자리론이 되니까 특례보금자리론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고르시면 되겠죠. 목동이나 대치동은 쉽지 않을 거고 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일기 신도시에도 9억 이하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자, 재건축 첫 단추,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 구조 안전성에서 주거 환경 비중이 높아진다. 구조 안전성이 50%에서 30%로 주거 환경이 1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네요.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대폭 축소해서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 절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던 구조 안전성 점수 비율을 확 낮추고 주거 환경 점수 비중을 높여 재건축에 힘을 싣는다. 이게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 시행규칙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나 봐요. 그래서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던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번 정권 취임할 때 제가 법 수정 사항이 아닌 것들은 아마 빨리빨리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배관 누수, 주차장 부족, 소방시설 취약 등 아파트 노후로 인한 문제가 있는 단지의 재건축 추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 안전성보다는 살기 불편한지 안 한지가 중요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재건축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축소해 재건축 진행폭이 넓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30점에서 55점이면 조건부 재건축 그러니까 2차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다 탈락한다는 거지 대부분. 근데 요거를 범위를 45점에서 55점으로 바꿔갖고 2차 정밀 안전진단 대상도 줄이고 만약에 2차 정밀 안전진단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원할 때만 2차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함으로써 안전진단 통과를 훨씬 많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수혜냐 궁금하잖아요. 서울의 목동 신시가지단지나 노원구의 상계 중계동 주공아파트 등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사업에 숨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 목동은 80년대 후반에 입주를 했고요.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후반에 입주를 했죠. 중계동 주공아파트는 아쉽지만 90년 초반에 입주를 했고요. 중계동에서 90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는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중계동의 주공아파트들은 다 90년대 이후에 입주했다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요거 기사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주민 불편 겪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속도가 붙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주거 환경 항목은 주차 대수, 생활 환경, 일조 환경,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주차 대수. 1990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 지하 주차장이 의무였기 때문에 80년대 후반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는 당연히 모자랄 거고 생활 환경도 당연히 뭐 좋지는 않죠. 오래된 아파트니까. 일조 환경, 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효율 좋겠나? 그때 이런 거 생각하고 지었겠나? 이런 거 생각하면 주거 항목 비중이 올라가면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주거 환경도 30%, 설비 노후도 30%인데 난방, 급수, 물이 쩔쩔쩔쩔쩔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배수 안 빠져. 맨날 세탁기 좀 돌리면
1층에는 물이 역류해가지고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가지고 터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겨울 되면 아침 저녁으로 추울 때 관리사무실에서 그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방송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기계 설비, 전기, 소방 설비 등을 평가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쉽게 얘기하면 살기 불편하냐 그런 거가 60%다. 튼튼하냐 30%. 살기 불편하냐 60%. 그러니까 살기 불편하면 해주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중요한데 2015년 5월에 주거환경중심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했지만 박근혜 때 2018년 3월에 지난 정권 때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이게 적정성 검토가 뭐냐면 2차 정밀 안전진단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했다.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였어. 2018년 3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안 해주는 거였다 이거지. 예. 그래서 주거환경 중심 안전진단을 시행하던 2015년 5월에서 2018년 2월까지 전국에 139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구조안전성 강화한 2008년 3월부터 이달 11월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은 21건에 그쳤다. 19, 20, 21, 22 4년 동안 통과한 데가 21건, 16, 17, 18 3년 동안 통과한 데가 139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안전진단 기준을 2015년 수준으로 돌려버리면 이렇게 안전진단 통과가 팍팍팍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성이 나와야 하는 건데 그 사업성이라는 게 결국에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 분양가가 높으냐 낮으냐 요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높은 곳은 사업성이 생기는 거고 잘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 분양가가 지금 높은 데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자, 서울이겠죠. 서울 1기 신도시, 대도시 이런 데겠죠. 그런 데는 안전진단 통과가 되고 하면은 착착착착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지구 지정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이걸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신다면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곳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9억 이하이면서 이런 데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알겠는데 못 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야기는 뭐냐면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움직이겠냐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내용이 또 뒤에 나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죠. 9억 집도 소득 안 따지고 대출해준다. 은평 뉴타운 하남 미사를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저금리 대출이라 기회다. 아니면 더 떨어질 텐데 사야 되냐 하는 갑론을박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친절하게 신문기사에서 9억 이하 집 중에 사도 괜찮은 거를 친절하게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은평 뉴타운이나 하남 미사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요? 맞아요? 소득을 안 따지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7천만 원이야, 8천만 원이야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진 거지. 소득을 안 따진다고 그러면은 소득이 없어도 대출해 주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소득이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의 소득 상한선이 없어졌다. 연봉이 1억이라도 1억 5천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심재난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의 장점만 모아 만든 거죠. 제발 여러분 집 좀 사주세요라는 정부의 절규가 섞여 있는 상품입니다. 내년 1월부터 한다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물리면서 상승 반전할 거라기보다는 하락의 속도를 어떻게든 좀 천천히 속도를 좀 줄이려는 정부의 발버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뭐 신문에서 찍어준다는데 봐야죠. 9억 이하 집도
소득 안 따지고 대출, 은평, 뉴타운, 하남, 미사, 주목. 특례 보금자리론의 수도권 수혜단지는 9억 이하인 곳이 수혜단지가 되겠다. 투기 지역에서도 있는다니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은평, 기름, 뉴타운의 59제곱미터 전용 면적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24평 아파트가 9억 이하인가 봅니다. 그래서 은평, 기름, 뉴타운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니까 4호선 타면 바로 오잖아요. 그리고 광명, 철산, 성남, 산성역 규제 완화 수혜해 볼 듯. 구성남에 입주가 많아가지고 관심 가지고 많이 가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곳이 수혜가 될 것 같다. 하남 미사는 왜 안 나오는 거지? 타이틀은 그렇게 써놓고.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가능 범위를 대폭 넓힌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9억 이하 집을 5억까지 빌려주겠다. DSR도 안 들어간다. 대출금리도 4%다. 이런 이야기죠. 주택시장에 기대가 싹트고 있다. 맞아? 최근 부동산발 경기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지역을 모두 두개가을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래도 약발이 안 먹히자 이달부터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규제도 완화했고 낮은 금리의 정책 대출까지 나오면서 깡 막혔던 주택거래에 숨통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는데 안 됐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디가 수혜냐? 기름, 은평, 뉴타운이 기대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 가격이 9억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5억까지 대출해주는 장기고정금리 상품.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니까 4%대로 장기고정으로 해준다는 거네요. 장기고정. 괜찮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정부는 다주택자도 실수요자도 집을 제발 좀 사주기를 바란다. 라는 거죠. 4%대 장기고정금리면 한번 생각해봐도 되겠네. 그죠? 서울과 경기도의 시세 7억에서 9억 아파트가 많은 곳이 수혜지역이다. 이게 KB 시세랑 실제 가격이 둘 다 9억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 9억 안팎의 대단지 아파트가 몰린 지역으로는 은평 뉴타운과 기름 뉴타운이 대표적이다. 서울은 2호선이죠. 서울은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순환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기가 있고 2호선이 사실 제일 많이 타죠. 서울 지하철 2호선 주변에선 관악구, 구로구 아파트 대부분이 수혜 대상이다. 관악구하고 구로구가 싸다라는 거고 봉천동, 관악 드림타운 이게 기자가 갖고 있나? 대림동, 신동아 아파트 전용 84 시세가 각각 9억 원, 7억 5천만 원이다 라는 거네요. 친절하게 단지까지 찍어주고 있습니다. 영동포구는 양평선유동과 성동구의 구이자양동. 성동구의 구이자양동? 구이자양은 성동구가 아니고 광진구 같은데 어쨌든 영동포구의 양평선유와 광진구의 구이자양 등 아파트 밀집 지역에도 구축 나홀로 단지에서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9억 이하 소형 아파트가 적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홀로 구축 9억 이하를 사는 것보다 대단지이면서 9억 이하를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완화 지역의 수혜단지이면서 9억 이하인 것이 반등을 해도 제일 빨리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치? 예. 강남권에서는 삼성 힐스테이트, 리센츠 보면 전용 20에서 30 원룸 아파트가 있어. 이게 9억에서 10억이다. 정책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 30제곱미터. 관악 드림타운이 그 유명하긴 하죠. 봉천고개에 엄청나게 큰 아파트. 자, 여기 그게 친절하게 또 정리까지 해놨어요. 강서구에는 가양 6단지고요. 은평구에는 은평 뉴타운 박석고개 1단지, 기름 뉴타운 2편 한세상 4단지, 송파구의 리센츠, 철산동 레미안자이, 그 다음에 미사강변 센텀 팰리스, 산성역 포레스티아 이런 곳이 수혜 지역이 될 거라고 그렇답니다. 신문에서 찍어주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9억 이하를 사시려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수혜가 있는 곳이랑 9억 이하인 곳, 교집합 이런 데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1기 신도시 중에 9억 이하 아파트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이런 데 9억 이하를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하는 게 내년 4월이 금리 정점이라고 하니까 정점 지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아파트가 가격 허들이 있었죠. 6억, 9억, 15억 그래가지고 6억 이하 아파트가 이제 보금자리론이 되니까
6억 이하 아파트가 전부 다 6억이 돼버리는 그런 거 우리 자석 효과라 그랬는데 6억 이하가 전부 6억으로 모이고 9억 이하는 적격 대출이 되니까 전부 다 9억이 돼버리고 15억 이하는 대출이 옛날에 되니까 전부 다 15억이 돼버리고 15억이 넘어버리면 이제 저세상으로 가는 그런 자석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최대 수혜가 될 거고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매기가 돌기 시작하면 9억에 근접하겠죠. 그러니까 9억 5천에 내놓으면 안 팔리고 9억에 내놓으면 잘 팔리겠죠.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28일에 2023년 아파트 시장 전망 특강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녹화 방송도 제공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누르시면 나오니까 거기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